안녕하세요. 유디님, 원영님. 반갑습니다. 원영님은 출근 중이실 것 같고요. 네, 에릭님도 안녕하세요. 옥수수깡님도 안녕하세요. 조금씩 모이시는 중인 것 같아서 잠시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들 출근 중이시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혹시 네, 원영님 이모티콘 감사합니다. 네, 유디님 출근 중이신가 봐요. 오시는 거 보니까. 혹시 근데 꼭 말을 못 하시더라도 스피커에 올라와 계셔도 괜찮고요. 뭐 이모티콘으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은 채팅창에 또 말씀 나눠주시는 것도 가능하니까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원해님도 안녕하세요. 이구공님도 안녕하세요. 네, 에릭님 안녕하세요. 말씀 혹시 안 가능하시면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운동하시러 가시는 중이신가요? 네? 운동하러 가시는 중이신가요? 아니요, 저 지금 출근 준비하는 중이고요, 집에서. 네네. 네, 아침 업무 보면서 시간 내서 들어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따가 또 여러 가지 대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조금 아침 이른 시간이라서 오늘은 조금씩 모이시는 중이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다들 들어오시기 전에 조금 간단하게 방 소개 먼저 하고 있을게요. 일단은 네, 아시는 분들은 네, 시원한 이모티콘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방은 스타트업, 사이드 프로젝트, 그다음에 부업이나 창업, 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방이고요. 꼭 대화만 나눈다기보다는 좀 같이 정보 공유하거나 혹은 이제 자료를 좀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도 나중에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희나리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에디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물 마실 시간을 주시려고 에리님이 오셨다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네, 제이원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일단 네. 엄청 좋은 아침이네요. 그래요? 지금 서울 날씨가 어떤가요? 네, 서울의 날씨를 검색해볼게요. 별로예요.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라츠님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이거 방 설정을 할 때 비즈니스랑 네트워킹을 설정했다고 생각했는데 위에 있는 아이콘을 보니까 제가 뭔가 잘못 클릭했나 봐요. 일단 양해 부탁드리고요. 방 소개로 돌아가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주제로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맨 위에 줄에 있는 오른쪽에서 세 번째 버튼을 누르셔서 확성기 버튼을 누르셔서 오픈 채팅 참여하기로 오시면은 오픈 채팅 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못다한 이야기도 나누거나 질문이나 대화도 나누니까요. 거기로 들어오셔서 말씀 주셔도 좋고 혹은 질문을 하실 때 말씀을 하시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거기에 직접 들어오셔서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지금 약간 테스트 삼아서 클럽하우스에서도 일단은 틀어놔봤어요. 송출만. 대화는 음에서 하고요. 클럽하우스는 지금 송출만 해보고 있고요. 원래는 양쪽으로 방송을 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인패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이것저것 실험을 해보고 있는데 양방향이 좀처럼 쉽지가 않아서 그걸 좀 설정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클럽하우스는 지금 송출만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500님, 3대 500인가? 네, 3대 500님 반갑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읽었으면 알려주세요. 네. 먼저 오늘의 주제는 비즈니스 모델의 분류라는 주제를 잡았어요. 근데 조금 무거워 보이는 주제일 수는 있는데 오늘 뭔가 갑자기 전부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굉장히 무겁게 어렵게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조금 개념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 전편이라고는 했는데요. 후편을 바로 할지 아니면은 중편이나 혹은 다른 보완을 하면서 할지는 조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조금 오늘 대화를 나눠보면서 이게 1편일지 아니면 앞으로 혹은 어떤 사례나 경험을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원래 브런치라든지 다른 데서 수익 모델의 분류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글을 늘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글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거의 다 못 보셨을 것 같지만 근데 그 글을 토대로 갑자기 이제 글의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 글을 썼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는 결국 모두가 처해 있는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서 입장도 다르고 해석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유념하셔서 조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질문을 해주시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든지 유명한 모델의 어떤 분석 방법이나 혹은 작성하는 방법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뭔가 꼭 적용 가능하다기보다는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분석하는 모델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다양하게 소개를 드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개념이랑 이제 몇 가지 조금 소개를 드리면서 수익 구조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려볼까 해요. 중간에 오신 두손파파님, 갸님, 태호님, 캐너님 반갑습니다. 네, 먼저 비즈니스 모델이 뭔가 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예전에는 근데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스타트업이 유행하기 전에는 그냥 수익 구조 어떻게 할 거야? 혹은 매출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의 대화는 했어도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어떻게 고민할까 하는 대화는 사실 예전에는 그 워드 자체가 잘 없었어요. 근데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하게 된 거는 아무래도 스타트업 붐이 해외에서도 한국에서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단어가 좀 익숙해지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비즈니스 모델이 무언가라는 것에 대한 경계도 사실 매우 모호하기는 해요. 그리고 많이들 얘기 나오는 게 비즈니스 모델, 사업 모델, 수익 모델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세 가지에 대한 구분도 굉장히 모호해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모델은 비즈니스가 굴러가는 데 대한 모델이고 사업 모델은 비슷하지만 수익 모델은 그럼 수익이 어떻게 남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비즈니스라고 해서 반드시 수익이 남지는 않은 경우도 있어요. 조금 공익적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 당연히 수익을 남겨야 기업으로서의 활동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늘 그것이 막 정말 예쁘고 아름답게 수익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근데 또 그러면 수익 모델 에디님이 비즈니스 모델 제너레이션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나오는 거를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네, 그리고 수익 모델이라고 해도 그러면 수익만 생기면 다냐 하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해석이 어렵거든요. 이제 옛날에 봉해김선달이 이 물맛이 맛있다고 해서 대동강물을 열심히 팔았는데 그런 부분이 옛날에 먹혔지만 지금은 안 먹힐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물값을 100원인데 1000원에 팔았을 때 그게 정말 좋은 수익 모델이냐라는 그러니까 수익 모델의 유무와 혹은 그에 대한 호불호가 굉장히 갈릴 수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개념의 차이가 일단 있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양고기님이랑 진지님 안녕하세요. 계란후라이님이랑 후아리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혹시 제가 양고기님 이모티콘 감사합니다. 제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꼭 어떤 큰 대화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요. 편하게 스피커로 올라오셔서 말씀을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질문을 주시거나 내 생각은 좀 다르다 하는 부분도 저는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생각은 절대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도 많이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이드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 스피커로 계셨던 분들은 제가 초대를 드려볼게요. 꼭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일단은 뭔가 같이 대화를 혹시 틈이 나셨을 때 대화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비즈니스 모델에 또 분류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자주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착각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지금 에디님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로 그림을 바꿔주셨어요.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특히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고 계시거나 스타트업에서 기획자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혹은 눈에 접하셨을 것 같아요. 카이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혹시 모르시거나 잘 들어보지 않으셨거나 생소하시면은 오늘 이 얘기가 끝나고 나서 직접 찾아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에디님 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짜고 친구 같죠? 저희가 대본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늘 들지만 사실 대본이 없습니다. 의외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조금 자주 있는 착각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아까 수익 모델이랑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돈만 벌면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에 대한 기준이나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서 궁극적인 지향점은 아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성공한 모델이어도 다른 데서는 실패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기업에서 유명한 기업이든 혹은 투자를 잘 받은 기업에서 구독 모델을 넣었더니 굉장히 유저가 늘어나고 성공했다고 한다. 우리도 구독 모델을 넣어보자 라는 게 보통의 의사결정권을 갖고 계신 분들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한번 넣어보자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갑자기 바로 아무런 분석이나 시뮬레이션 없이 넣어버리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갭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모델이라고 다 그 모델을 가져올 수는 없다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도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생각이 늘 바뀌는 것처럼 트렌드도 늘 바뀌고요.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어서 혹시 어떤 지점에서 성공을 하고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다고 해도 그게 절대 완성형은 아니거든요. 소비자들은 질리는 시점이 오고 상품도 곡선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지만 이렇게 잘 되는 시기가 있고 또 침체되는 시기가 늘 있어요. 에디님이 여러 가지 지금 프사를 바꿔주시고 계신데 이런 것도 여러분 캡처해 두셨다가 나중에 보셔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완성형은 없고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자주 생각하기가 쉬운 게 비즈니스 모델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일확천금은 절대 어렵거든요. 갑자기 로또처럼 일확천금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면 사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되게 당연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뭔가 조금 바쁘고 혹은 비즈니스가 잘 안 되다 보면은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에디님이 프로필 사진은 몇 분에 한 번씩 바꿔주고 계셔서 캡처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 모델을 다룰 때요. 기획하시는 분도 있고 개발이나 디자인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관계자의 언어가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나는 구독이라고 얘기했지만 상대방은 구독으로 알아듣지 않고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가 다른 것에 대해서 제가 그 채팅창에 그림을 하나 올리려고 해요. 좀 유명한 건데 중간에 원영님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또 좋은 글을 올려주셔서 이것도 또 나중에 다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채팅창에다가 그 그림 하나를 올렸어요. 혹시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또 말씀 주시면 제가 채팅창에 다시 올릴게요. 그 사이에 오신 KT님이랑 동글님도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채팅창에 공유한 그림의 결론은 모든 어떤 관계자들의 언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 말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를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이 사람한테 말을 할 때 70% 정도가 전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에 70% 정도가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는데 그러면은 사람 1이 사람 2한테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한 70% 전달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 2가 사람 3한테 또 그 말을 전달해요. 사람 1이 이런 얘기를 했어. 대표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 우리도 이렇게 하자. 라고 말을 전달을 하면 또 70%가 전달이 돼요. 문제는 0.7 곱하기 0.7은 0.49거든요. 그러면은 사람 1에서 사람 2를 거쳐서 사람 3까지 가면 이미 말의 반도 전달이 안 되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대개의 대화이고 특히나 이런 어떤 기술적이거나 비즈니스 관련된 부분들은 서로 이해하는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조금 이런 정돈된 어떤 모델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원영님이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링크도 많이 채팅창에 올려주고 계셔가지고요. 나중에 혹시 늦게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링크는 또 따로 모아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채팅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네, 단님이 스피커 요청하셔서 일단은 초대를 보내드렸는데 네, 혹시 올라오실 수 있으시면 올라오셔서 대화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에디님의 프사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캡처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은 그 맨 윗줄에 있는 확성기 버튼을 누르셔서 오픈 채팅 참여하기로 들어오셔도 좋고요. 혹은 이 대화방이 끝나고 나서 아 맞다 하고 까먹으셨거나 생각이 나시면은 제 채팅창, 제 프로필을 보시면은 거기에 오픈 채팅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참고로 다시 한번 안내 드리면은 카카오 음에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근데 클럽하우스에도 테스트 차원에서 지금 송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클럽하우스에서는 대화는 못하고 듣기만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음이 있으시면은 음으로 들어오셔서 대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클럽하우스에 지호님이랑 현님이 계신데요. 근데 혹은 만약에 음을 바로 깔기가 어렵다 하면은 나중에 저의 클럽하우스 프로필에 있는 인스타그램으로 들어오셔서 DM을 주시면 관련 정보들은 또 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현님이 지금 클럽하우스에서도 들어주고 계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자의 언어가 서로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단어는 사실 많이들 다루시고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시지만 근데 시뮬레이션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꼭 본인이 가능하지 않아도 돼요. 주변 분들이랑 얘기를 하거나 연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이 시뮬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제가 그림을 하나 그것도 첨부를 또 해볼게요. 일단 간단한 그림인데요. 탐, 쌈, 쏨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시장, 유효 시장, 수익 시장 우리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거나 이 서비스를 만들어서 팔면 이 가격에 이 정도의 유저가 얼마나 쓰고 어느 정도의 기간을 사용하면 나에게 이런 정도의 돈이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직원들에 대한 여러 고정 비용이라든지 나가는 매입 비용들에 대해서도 조금 계산을 해보면서 엑셀을 다루실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이 정도의 돈이 벌리겠구나 혹은 이 정도의 손해가 초반에는 있겠구나 라는 계산이 불가능하면 아직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기에 조금 섣부를 수 있거나 잃을 수 있다는 거를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오신 TJ님, 그 다음에 썸머님, 이따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자주 있는 착각 마지막으로는요. 이 결국은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쟤네는 저런 모델을 넣어서 제휴에 어떤 모델을 넣거나 누구누구랑 이런 걸 기획해서 잘 됐구나 혹은 안 됐구나 혹은 저희가 이제 지난주인가 SNS 얘기를 할 때 재원님이랑도 말씀을 나눴었지만은 라인이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가 있어서 좀 잘 됐거나 아니면은 다른 SNS 관에서도 어떤 이슈가 있어서 잘 되거나 안 된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다 일어나고 나서 결과를 얘기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앞으로 있을 내용은 정말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면서도 정말 플랜 B, 플랜 C, 플랜 D까지
다양하게 생각을 해두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 비즈니스 모델에서 있는 자주 있는 착각을 좀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참고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까지 조금 들으신 와중에 내 생각에는 이런 것도 좀 추가를 하면 좋겠다, 아니면 내 생각은 좀 다른데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언제든지 코멘트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디님 프사 바꿔주셔서 감사해요. 별 말씀을요. 네, 에디님은 지금 출근하고 계신가요? 네, 출근하고 있어요. 네. 이 비즈니스 모델 제너레이팅 관련해서 네. 저는 되게 이거를 어렵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첨언을 하면 이거 한 10부작, 20부작을 오늘은 중간중간 짧게 말씀드리고 네. 맞아요. 넘어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맞아요. 지금 에디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이거 방 열 때도 이제 같이 첨언 드렸지만, 이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를 하면서 그게 분류에 대한 것이든 개념에 대한 것이든 혹은 이 유명한 비즈니스 모델 관련된 책들에 대한 것이든 사실 몇 번에 바로 끝날 얘기는 아니기는 해서요. 저도 일단 조금 그 단위를 쪼개가면서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제는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이랑 이모티콘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이제 공간에 대한 비즈니스가 어떤 게 있을까를 좀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렇게 공간이라는 워딩 하나만 잡아도 결국 1시간을 얘기를 해도 결론은 안 나고 정말 다양한 게 있다라는 정도인 것처럼, 그 워딩 하나하나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다른 부분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은 이제 일부는 조금 축약하거나 일부는 뭐 자세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전후할 수 있지만 참고하시면서 다양하게 생각해 주시고 또 의견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을 거라는 전제하에 조금씩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은 제가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을 할 때 가장 크게 일단 생각을 하는 거는 돈을 받을 때 2가지로 나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그 가치를 직접 바로 받는 구매에 가까운 게 이제 가장 단순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 과정은 단순하지 않지만, 그 다음에 2번째는 중간에서 어떤 마진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노동을 하시거나 혹은 연결을 하거나 대행을 하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수수료 개념이 발생을 하는 거, 이렇게 2가지로 저는 많이 보고 있어요. 네, 에디님 프사 감사합니다. 계속 바꿔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깨비님, 디노님, 바람소리님도 반갑습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비즈니스 모델의 이제 구조에 들어가는 거는 촉이 들어갔어요. 일단 크게 2가지. 제품을 사는가 아니면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가. 사실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그 자체를 서비스나 제품으로 볼지 아니면 중간에서 어떤 노동을 하는 수수료로 볼지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가장 크게 2분법 혹은 3분법 해가면서 본인 나름의 기준을 세우실 때에는 이런 식의 그냥 사는 거냐 수수료냐 하는 부분부터 기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사는 것과 아닌 것이 있을 때 결국 제품이냐 서비스냐를 또 나누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직접 사는지 수수료가 있는지는 다 별개지만, 그래서 보통은 눈에 보이는 상품, 오프라인으로 뭔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품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혹은 이제 게임이나 어플 같은 것도 어쨌든 눈에 보이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제작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보통 제품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서비스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게 정말 실제로 눈앞에서 어떤 사람이 식당에서 그 서빙을 해주시는 분처럼 서비스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전화 연결 서비스, 아니면은 대행 서비스, 퀵 서비스 등등등 어떤 노동으로 이루어지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서비스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제품이랑 서비스 기준에서도 또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에디님이 또 프사를 바꿔주셨고요. 그래서 제품이랑 서비스가 어쨌든 공장에서 생산을 하든 혹은 기업에서 생산을 하든 사람의 손에 닿기 전까지는 이제 밸류체인 이런저런 단어도 등장을 하는데, 어쨌든 사람의 손에 닿기까지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수익 구조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뭐 점토를 가지고 뭔가를 빚어서 원영님한테 드렸다고 했을 때, 혹은 그거를 뭐 한 100원, 뭐 200원 받고 팔았다고 했을 때요, 제가 그냥 원영님한테 드리면 그 안에 어떤 구조가 많이 발생하진 않아요. 마진을 남기느냐 아니느냐 정도인데, 제가 원영님한테 그 점토로 만든 뭐 도자기라고 할까요? 도자기를 팔고 원영님이 또 그거를 에릭님한테 팔아요. 그래서 에릭님이 또 에릭님한테 그걸 넘기고 에릭님이 제이드님한테 또 팔고 하면서 그런 과정이 복잡해지면 그 사이사이에서 다양한 수수료들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 수수료가 발생을 하니까 계약이 발생하죠. 그럼 계약이 또 발생하면 중간에 도와주는 에이전시가 필요하고 변호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 뭐 요즘에는 전자로 많이 하지만 종이로 할 때는 또 종이로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 종이도 필요하고, 뭐 인쇄기도 들어가고, 뭐 도장을 찍게 되면 도장을 제작하는 것도 들어가는 거고요. 정말 많은 스테이크홀더나 관계자들이 그 작은 과정 안에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처럼 되게 무한한 수익 구조가 세상에는 존재한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분류를 어떤 식으로 쪼개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에디님이 중간중간 프사를 바꿔주시면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캡처를 보여주시고 계셔서 이것도 캡처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 모델에서 중간에 제작이나 공정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요. 조금 뭔가 재미없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제 기계가 만드는 건지 사람이 만드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분류를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그냥 공장에서 만드는 거는 단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컵은 얼마, 아니면 책은 얼마,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그 기계를 돌리는 데에 들어가는 전기라든지 기계의 뭐 원가를 뭐 얼마만큼 뭐 수익을 뽑을 거냐 하는 부분에서, 기계로 제작되는 건 사실 어느 정도 단가가 나와 있고 단가표도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싼 데서 뭐 구매를 하신다든지 매입을 하신다든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사람이 제작하는 부분들, 아까 서비스랑도 관련이 있는데요, 아니면 제품을 만들더라도 사람이 기획을 하고 디자인을 하는 듯한 그런 내용은 또 전혀 요금을 생각하기가 어렵거나 가격의 기준이 모호하거나 혹은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방을 열기 전에 예전에 이제 그 카카오음에서 만나신 다른 분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재능기부라는 단어가 사실 많잖아요. 근데 재능기부가 나쁜 건 아니에요. 되게 단어는 좋은데, 문제는 재능기부를 가지고 열정페이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지금 시연우님이 눈물을 같이 흘려주시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게 왜 그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냐면요, 이제 재능 기부라든지 열정페이라는 재능이나 열정에 대해서, 물론 열정을 뭐 돈으로 사기는 되게 애매해요. 뭐 그건 개인 차니까. 근데 그런 어떤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돈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요금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능을 이제 요청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걸 얼마라고 하면 좋겠다 라는 부분들이 되게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고요. 대신 장점도 있기는 있어요. 왜냐면 좀 유명하다 하면 돈이 올라가거든요. 이제 앤디 워홀이 뭐 유명한 사람이 똥을 싸면 그것도 뭐 비싸다 뭐 이런 얘기를 실제로 앤디 워홀이 안 했다고 또 그 얘기가 유명한데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유명한 사람이 뭔가를 하면은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경우는 있으니까, 이제 누군가가 유명해지면 거기서부터는 이런 노동에 대한 요금이 정확하지 않은 게 장점이 되지만,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단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30분 정도 돼서 또 이제 중간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지금 새로 오신 분들도 또 계시는데, TJ님 제가 아까 인사드렸나요? 그리고 소공님, 배요한님, 삼성 리모컨님,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비즈니스 모델의 분류에 대해서 가장 앞부분 개요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목은 전편이라고 붙였지만 아까 에리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바로 후편으로는 못 들어갈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사례를 좀 덧붙이고 하다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좀 길게 긴 호흡으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거 외에도 질문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맨 윗줄에 확성기 버튼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테스트도 하는 차원에서 지금 카카오 음에서는 이렇게 스피커분들을 모시고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클럽하우스에서는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양방향으로 하고 싶지만 지금 테스트하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레몬룸 오픈 채팅에 많은 분들이 또 코멘트를 주셨는데요. 290님께서 제품은 제공되고 일정 시간 남아있는 거, 서비스는 제공되면 사라지는 거 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 주신 것도 굉장히 공감이 가요.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 사라지기 때문에 계속 서비스를 받으려면 구독을 해라 라는 게 또 요즘 트렌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형석님께서 어떤 서비스를 받느냐에 따라서 제품이 주는 시간보다 더 오랫동안 남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것도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이 주는 시간보다 서비스에 대한 생각이 오랫동안 남는 게 브랜딩으로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서비스나 비즈니스의 브랜딩에 있어서 브랜딩 자체는 철학에 가까운 내용이다 보니까 제품에서 바로 만족을 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제품은 조금 불만족스럽지만 이런 철학에서 쟤네가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 좀 이해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 것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보니까 조금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현님께서 서비스도 지속 가능한 게 있다고 말씀 주시고 네, 290님께서도 또 이제 순간성과 지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오늘 다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영구적으로 물건이나 서비스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 워딩도 제 메모 속에는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시는 의견들도 너무 소중하고요. 그런 순간성, 지속성에 대해서도 또 어떤 식으로 그럼 요금을 매길 수 있는가 혹은 비즈니스화 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오신 제이크님, 우주 속의 먼지님도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얘기 드렸던 거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먼저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착각에 대해서도 아까 한 6, 7가지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그림을 오픈 채팅창에 드렸고 그 다음에 수익 구조를 생각할 때 처음에 제품과 서비스, 그 다음에 기계냐 사람이냐 하는 부분을 먼저 얘기 드렸는데 지금 오픈 채팅방에서 290님, 형성님, 형님께서 어떤 시간, 지속성이나 순간적인 것들에 대해서 서비스와 제품에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분류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비드 채 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제레미 님도 오셨고요. 제가 그 클럽하우스에는 지금 현님, 지현님, 데이비드 님 계신데 클럽하우스에서는 대화를 하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음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후반부는 조금 더 딥하게 들어볼게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제가 상상하면서 하는 이야기랑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떠올리시는 장면이랑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제가 얘기하는 게 절대적인 거는 아니고 의견이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언제든지 채팅방이든 혹은 여기서 스피커로 올라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290님이나 형성님이나 현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과도 조금 또 다른 맥락으로 통하는 것이 결국 그러면 제품이랑 서비스가 얼마만큼 비중을 갖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아까 점토로 뭐 도자기를 빚어서 원영님한테 판매를 합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을 때는 제품이 하나예요. 그래서 원영님한테 드리고 나서 뭐 판매 비용 정도만 받으면은 괜찮아요. 거기서 끝나는 거죠. 제품이 1이고 서비스가 0이에요. 근데 문제는 제가 원영님한테 팔고 원영님이 마진을 남기면서 또 에릭님한테 팔고 에디님한테 판 뒤에 제이드님한테 팔았어요. 이렇게 되면 한 4, 5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보면은 그럼 제품의 비중과 서비스의 비중이 달라지거든요. 제품은 하나인데 중간에 이제 마진이나 뭐 아니면은 마케팅 비용이나 그다음에 배송을 하는 거면은 각종 유통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또 중간중간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제품은 되게 조금이고 서비스의 비중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렇게 비중이나 비율이 달라지는 부분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냥 직영 매장 같은 거면은 서비스보다 제품의 비중이 클 수 있지만 그것도 사실 중간에 많이 들어가지만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또 반대의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지금 이제 채팅방에 현님이 회원권 얘기도 써주셨는데, 네, 서비스랑 제품의 비중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아까 원영님한테 점토를 도자기로 빚어서, 제가 계속 같은 예시를 드리지만 도자기로 빚어서 이제 원영님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원영님이 그냥 마지막 유저이신 경우에는 제가 그냥 팔고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좀 복잡해지는 게 AS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애프터 서비스를 이제 원영님이 요구를 하는 거죠. 나는 이 도자에 이게 색이 좀 바랬으니까 다시 좀 칠해주면 좋겠고, 여기에 전기도 연결되면 좋겠고, 뭐 전혀 다른 여러 가지 요구가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고객 대응을 하거나 애프터 서비스로서 뭔가 고장이 났을 때 고쳐주거나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면서 또 서비스의 비중이 점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품만 있고 서비스가 없는 경우는 사실 잘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것과 아닌 거를 조금 구분하면서 생각을 하는 것도 여러분이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게 아까 또 290님, 형성님, 현님이 말씀하셨던 시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결국 구매한 제품이 영구적으로 존재를 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영구적으로 제품이 존재하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결국 그런 논란은 아니지만 그런 이슈들을 또 조금 포괄하시는 게 구독이기는 하죠. 근데 구독 같은 경우에는 뭐 영원히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서포트 혹은 제공을 하겠다라는 점에서 구독이라는 모델이 있지만, 이제 구독은 결국 새로운 제품을 다시 가져다 주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가져다 주는 게 일반적이긴 하죠. 그래서 뭐 어도비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들이라든지 그런 것도 점점 구독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있지만 결국 그러면 제품이 영구적으로 존재하냐 아니냐, 왜 제가 제품이 영구적으로 존재하느냐 아니냐를 얘기 드리냐면은 음식이라든지 푸드테크나 식품에 관련된 것들도 결국 많이 이슈가 되는데, 그런 식품들도 결국은 영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내 뱃속에는 영원하겠지만 일단은 받아서 결국 썩어서 없어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어떤 제품별의 특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독을 하더라도 만약에 책을 구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티셔츠를 구독하거나 하는 서비스들도 많은데요. 그거는 뭐 썩거나 사라지진 않지만 꽃을 구독하거나 빵을 구독하거나 하는 경우들에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썩거나 상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제품이냐 서비스냐 하는 부분에서도 이 부분에는 서비스가 좀 들어가는구나, 뭐 이 부분은 거의 제품으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부분이랑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먼저 여기까지 얘기를 드린 상황에서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면은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중간에 새로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만약에 비즈니스를 만들려고 할 때 네. 시장을 보고 아이템을 선정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가진 아이템을 가지고 시장을 보는 방법이 좋을까요?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네요. 사실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시장을 최대한 고려를 하는 전자를 손을 들고 싶긴 해요. 왜냐하면 시장은 계속해서 변화를 하는데 만약에 이 시장에 이 아이템이 맞다라고 내가 지금 생각을 했어도 그 아이템이 바로 나와서 발전을 하지 않으면 하루 뒤, 이틀 뒤 혹은 한 달 뒤에는 시장이 전혀 변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뭐 조금 다 케바케이시긴 하겠지만 본인의 아이템을 너무 애착을 가진 나머지 시장에 대해서 바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조금 나의 제품을 위한 시장만의 조금 좋은 면, 따뜻한 면만 바라보다가 잘 안 되시는 분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시장을 위주로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에디님은 그 질문을 주시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지 궁금해요. 아니요. 뭐 저는 양쪽 모두 다 열려있는 시각이기는 한데요. 네. 그러면 저희가
저희가 시장을 먼저 보고 들어갔을 경우에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가 한정적일 수가 있잖아요. 네네. 뭐 레몬룸에서 다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네. 그때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그냥 맨땅에 헤딩? 아니면 전문가 컨설턴트에 대한 고용? 네네. 시장에 대해서 들어갈 때 자본이 좀 부족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자본과 네. 주변의 네트워크와 아무것도 네. 없는 경우 이런 거죠. 네, 이게 맞아요. 정말 에디님이 질문 주신 부분의 포인트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그 사업이나 서비스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개인이 가진 역량이나 경험에 따라서도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아이템이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맨땅에 헤딩을 해봐도 충분히 얻어질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전혀 뭐 AI를 모르고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에서 물을 팔았다라는 거는 뭐 물이 뭔지 알고 한글을 읽을 줄 알면 가능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조금 멘팅에 해당을 해보는 부분도 저는 조금 찬성을 하는 편이긴 하고요. 어느 정도 본인이 감각이 있는지도 좀 중요하지만, 근데 만약에 좀 기술적으로나 뭐 혹은 이제 디자인 관련된 업무를 한다 하면 디자인에 대한 상식이라든지 개요는 알아야 될 거고, 그런 필요한 기술을 전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면 저는 그 경우에는 조금 어느 정도 공부를 하거나 네트워킹을 쌓는 과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많이들 오세요. 감사합니다, 에디님. 이렇게 깨알 홍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중간에 또 저기 채팅방에 몇 분이 코멘트를 주셨는데요. 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입 장벽을 생각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품 서비스가 분야별로 오래가는 케이스도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290님께서는 유형 혹은 무형에 대한 어떤 권리를 생각하는 것도 아까 현님이 말씀 주신 회원권과 연결이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에 대한 범위나 정의가 많은 분들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형성님께서도 아이템에 대한 확신이 있고 증명을 할 수 있다면은 좋지만 그게 없다면은 시장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도 정말 공감이 가요. 사실 세상을 앞서가는 아이템의 경우에는 조금 시장과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미래를 바라보는 경우에는. 그게 이제 형성님이 말씀 주신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형성님이 조금 전에 에디님한테 똑똑한 광고셨다고 얘기를 하셔서 이것도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카카오에 있다가 퇴직을 하면서 사업을 했었는데요. 퇴직을 할 때 이제 김범수 의장님한테 이제 저 퇴직할까 해요 라고 얘기를 드리러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말씀 주신 거나 아니면 주변에 팀장님들이 말씀 주셨던 게 있어서 그 한 2가지 정도를 잠깐 간단히 이거랑 연관이 돼서 소개를 하면요. 김범수 회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거는 창조의 창자가 있어요. 근데 그 창의 한자를 뭐라고 쓰냐면은 창고를 쓰고 옆에 칼을 써요. 그래서 창고를 부숴야 한다는 게 창조의 창자인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새로 만들려면은 기존에 있던 걸 부숴야 된다 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있었던 팀의 팀장님께서 얘기를 해줬던 여러분들이 다양한 말씀 해주셨는데,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는 세상의 어떤 트렌드보다 반보 앞서 나가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주셨었거든요. 사실 보통 나는 앞서갈 거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너무 앞서가면 사람들이 바로 못 따라와요. 그게 바로 어제 얘기가 나왔던 재희원님이나 양고기님이랑도 말씀을 나눴던 부분인데, 공간에 대해서 뭐 새로운 전시를 하려고 제가 생각을 했었다.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게 당시 인식에는 잘 맞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앞서가면은 오히려 좀 좌절하실 수 있고, 근데 반보 정도 앞서가는 게 조금 시장보다 앞서되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아까 형사님이 주신 부분 얘기랑도 좀 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얼마만큼 따라야 될지 아니면 아이템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제이드님께서 채팅방에 맞아요, 익숙한 걸 버려야 돼요 라고 말씀을 주셔서 이런 익숙한 거를 어떻게 버리고 새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아이템에 대한 확신이나 시장에 대한 확신, 또 에디님이 지금 말씀 주신 게 포인트인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또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본인이 고려하시거나
본인이 소속해 있는 기업에서 생각을 할 때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원래 얘기하려고 한 거야 정말 한 10분의 1 정도이고요. 일단은 근데 아직 그래서 이제 얘기해야 될 거는 너무 많지만 오늘 다 얘기를 못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아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다른 사례들에 대해서도 좀 꾸준히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에디님께서 푸사로 바꿔주셨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비즈니스 모델 제너레이션에 대한 책도 혹시 안 읽어보셨으면은 빌려보시거나 사서 보시거나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나 프레임워크를 보여주는 많은 서적들이 있지만 그거에 너무 끼워 맞추는 게 좀 어려울 수는 있기 때문에 본인만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도 저는 되게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꼭 정의되어 있는 게 아니더라도 내 나름대로 가로축은 이거로 잡고 세로축은 이거로 잡아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자 라는 시도도 너무 좋고요. 아니면은 프로폰 차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장단점을 이제 일일이 나열하기보다 동그라미, 삼각형, X 이렇게 해서 이제 분류를 해보고 그 합을 보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까, 어떤 모델을 잡아보면 좋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실 오늘 비즈니스 모델 얘기는 굉장히 초기 얘기만, 도입부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원영님이 그 채팅방에 네모가 있으면 패스라고 플레이스테이션 맞는 말씀이에요. 혹시 첨언 하나만, 꼰대 첨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앞에 저희 선배님들이 꼰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꼰대 첨언을 한 가지 좀 해보고 싶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실 때 제가 봤을 때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한테 이 이야기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가지고 왔었던 인생의 그래프하고 똑같이 한번 대놓고 보라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태어났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어쩌고저쩌고 했던 것들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혹은 내 아이들에 대한 나 자신이 사장이라는 걸로 비유를 해봤을 때 우리 애가 태어났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든 예쁘게 포장하고 어떻게든 좋은 학교 혹은 어디에든 보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들을 하잖아요. 서플라이 체인도 만들어보고 리소스가 있는 사람들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얘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름을 가격이라고 봤을 때 우리 아이한테 5,000원이, 100원이, 200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싶지 않겠죠. 100만 원이, 200만 원이, 300만 원이라고 할 텐데 그거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할 때 내가 얼마나 절실하냐라는 게 또 다르거든요. 내 자식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 그건 정말 너무너무 절실한 부분이라서 가치 평가를 해서 아이 이름을 짓고 누군가에게 소개를 하고 이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환경에서 하나의 제품 혹은 하나의 정상적인 조금 더 남들보다 나은 형태로 보여지기 위한 이런 포장까지도 부모들이 많이 도와야 되는 게 이제 오너의 입장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형태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쭉 보시다 보면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 때도 그리고 하나하나 우리 솔직히 구두 하나 살 때 인터넷 사이트 몇 번 보세요? 한 100가지 쇼핑몰은 다 들어가 보지 않으세요? 똑같거든요. 저희가 부품 하나 살 때 아니면 서비스 하나 어떻게 할 때도 야 이거 5,000원짜리가 좋을까 아니면 10,000원짜리가 좋을까 10,000원짜리에는 어떤 평가가 있을까라는 거를 우리 스스로 개인이 구두 하나 살 때도 보고 있으면서 솔직히 회사에서는 안 해요. 그걸 3배수에 대해서 가격 비교 검토해서 가지고 와 라는 오더이기 때문인데 엄밀히 따지면 이런 절실함들 내 인생 그래프와 맞춰보는 것들 내 아이에 대한 그래프와 맞춰보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앞서 말씀하셨던 비즈니스 모델 제너레이티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가지고 보시면 조금 쉬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에디님이 말씀하시는 사이에 또 오픈 채팅에 형성님께서 시장에서 아이템이 더 낫다면 승산이 있다는 아까 이야기랑 그 다음에 지금 에디님 얘기 들으면서 이제 그 간절함, 절실함에 대해서 또 카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담보 앞서가는 것에 대한 템포의 적절함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주셨고요. 에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느 정도 절실하느냐
하는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떤 분들이랑 대화를 할 때 그 정도 그 사람이 간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거나 혹은 제 스스로 자문해보거나 할 때가 있는데, 그 에디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랑 혹은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참 색깔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사업을 하시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는 거고, 혹은 이제 부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로 일단 시도를 해보자 하시는 분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사실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거나 직장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부분도 너무 중요하고, 근데 내가 거기에 간절해질 수 없다면 간절해질 수 있는 분야를 스타트업을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처음에 너무 무리가 있으시거나 아까 에디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맨 땅에 헤딩을 할지 아니면 네트워킹이나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움직일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이제 조금 생각이나 혹은 의도하시는 바가 있으시면은 사이드 프로젝트로 조금씩 이게 정말 내 수익 모델이 될 수 있을까? 혹은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을까?를 토대로 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전제가 본업이랑 사이드 프로젝트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 이런 다른 전제를 가졌을 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또 오히려 본업을 하면서 본업에 관련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하면서 데이터에 관련된 사이드 프로젝트들을 하시는 지인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꼭 본업이랑 사이드 프로젝트가 달라야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얘기 나온 어떤 간절함 혹은 내가 어떤 쪽으로 결국 지향을 하거나 추구를 하려고 하는지라는 부분이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채팅방에서 현님이 리더와 구성원이 어느 정도 템포나 합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주셨고, 그 다음에 제이드님께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이제 고민을 해보는 부분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파이프라인 관해서는 초창기 에디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런 파이프라인이 또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뮬레이션이랑도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하면 언제까지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돈이 될 것인가, 혹은 어느 정도 지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만큼 가치가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사실 제목은 전편이라고 해놓고 10분의 1편 정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어느 정도 예정을 하는 시간이 돼서 한 슬슬 오늘의 자리는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해요. 물론 조금 이 시간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도 많이들 의견을 주셔서 제가 조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클럽하우스랑도 같이 송출을 할 때라든지 시간 배분 같은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어서, 그런 거는 또 채팅방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의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 방이랑 방 소개랑 오늘 있었던 얘기 조금 정리 한번 드리고 나서 스피커로 계신 분들 한마디씩 또 듣고 하는 자리로 이어가 볼까 해요. 일단 다들 이모티콘 너무 감사합니다. 이모티콘이 굉장히 힘이 됩니다. 일단 이 방은 스타트업이나 사업, 창업, 부업 혹은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협업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인사이트에 대해서도 티키타카를 하는 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대화하는 거 이외에도 맨 윗줄에 있는 확성기 버튼을 통해서 오픈 채팅에 들어오시면은 오픈 채팅 내에서도 다양한 정보나 자료나 이야기를 공유를 하고 있고,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질문이나 코멘트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린 것처럼 여기서 제가 대화를 하는 동안에 말씀을 못 하시는 경우에도 채팅방에 질문을 써주셔서 같이 소개를 하거나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방은 한 6월 15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아침 7시에서 8시에서 진행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주제들 외에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질문을 주셔서 그 이야기에서 확장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요. 조금 자유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즈니스 모델을 분류인데, 사실 제가 전편이라고 일단 제목을 짓기는 했지만 오늘 전편하고 바로 후편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기도 했고, 아까 에디님께서도 이거는 정말 한 몇십 부작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한 키워드만 잡아도 얘기 나눌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여러 다양하게 워딩이 됐든 트렌드가 됐든 아니면 특정 기업이 됐든 얘기를 나눠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자세한 내용을 마저 설명을 하기 전에, 오늘은 클럽하우스에서도 같이 좀 송출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은 조금 나가셨는데 제가 마무리하고 있어가지고요. 근데
가능하면 양방향이 되도록 좀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중이지만 어쨌든 카카오미랑 클럽하우스에서 같이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부분은 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어가기 위해서 일단은 수익 모델 혹은 비즈니스 모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정의가 조금 모호한 부분을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할 때 자주 있는 착각에 대해서도 7가지 정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관계자들의 언어가 다르거나 혹은 시뮬레이션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팅창에도 관련된 그림을 좀 보내드렸고요. 그 다음에 돈을 받는 수익 구조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게 처음에 보는 부분은 제품이냐 서비스냐, 그 다음에 기계가 만드는지 사람이 만드는지에 따라서 어떤 요금이나 금액의 체제를 생각을 하는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재능 기분의 열정페이로도 주제가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제품의 어떤 영구성 혹은 지속성에 대해서 조금 도입부의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그런 제품의 기한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의 기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부분이 또 요즘 어떻게 보면 유행한다고 볼 수 있는 구독의 모델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같이 포함을 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사실 지금 분류라고는 해도 굉장히 도입부밖에 얘기를 드리지 못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시는 경험이나 포인트나 혹은 의견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오늘이든 혹은 다른 날이든 계속해서 또 여쭙고 같이 대화 나눠갈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정리는 여기까지고요. 지금 스피커에 계신 분들 중에 말씀 가능하신 분들은 또 한마디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원영님은 지금 출근 중이실 것 같고요. 채팅창으로 네, 말씀 많이 주시고 있고 에릭님 혹시 말씀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네. 에릭님 혹시 뭐 간단하게 소개 가능하시면은 소개 살짝 해주시고 오늘 들은 내용 중에 이거는 좀 이런 생각을 한다 하시는 게 있으면 그것도 간단히 여쭐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처음 올라와 봤고요. 네. 현장에 무역회사 근무하면서 사이드 프로젝트로 온라인 마케팅 공부하면서 이제 에너지 음료 제조 준비하는 중이고요. 예전에는 한 8년 전쯤에 스타트업을 창업했다가 당시에 이제 오늘 나온 주제죠. 비즈니스 모델을 제대로 못 세워서 그 당시에 이제 운영하다가 정리했었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들은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한 10년 만에 BMC 보니까 되게 신선했고 네. 그 내용 그래서 오랜만에 본 김에 저도 이제 지금 제가 준비하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이제 비즈모델 캔버스라든가 시장 베이스 혹은 제품 베이스, 서비스 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만한 계기가 됐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용 대부분 들으면서 특별하게 첨언할 만한 부분은 제가 없었는데 네. 굳이 한 가지 떠오른 게 있다면 아까 이제 레몬님 말씀하셨던 가지고 있는 제품을 베이스로 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을 베이스로 할 것인가. 네.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으로도 어떤 방향이든 경쟁력이 있다면 뭐든 괜찮겠지만 일단 맨 처음 전략을 수립할 때는 시장 베이스가 객관적인 시야로 시장을 분석해서 진행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게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의견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에릭님께서 에너지 음료 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에릭님이 허하시면 나중에 이 방에서 그 부분도 좀 같이 여러분의 의견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제가 혼자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에릭님. 네, 그러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에디님 말씀 가능하세요? 네, 가능해요. 네. 혹시, 오늘 마지막에 막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얘기하고 싶었던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네. 저희가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특히나 동양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회사에 존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회사의 아이디어인가 아니면 나의 아이디어인가 하고 착각하는 많은 오류를 범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대표님들한테는 되게 좀 겁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가
우리 회사의 PRM이나 TRM 아니면 뭐 이런 기술적인 로드맵이나 아니면 뭐 제품적인 로드맵 그리고 향후 나가야 될 지향점과 좀 더 벗어나 있는 색다른 아이템이거나 아니면 뭐 정말 뭔가 좀 다른 특별한 아이템으로 아이디어가 솟으셨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상부에 보고를 해서 회사가 만드는 비즈니스 모델로 창출을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걸 가지고 회사 대 회사 혹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아이디어성인 투자자 대 회사의 형태로 대표하고 만나서 혹은 유사한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과 만나서 사업을 본인의 사이드 프로젝트로 확장시키는 걸 저는 오히려 권장을 하고 싶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이런 범위를 벗어나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나한테 와서 별도의 사업부를 만들자던 아니면 네가 이만큼 이걸 할 테니 당신의 역할을 이만큼 해주세요 라고 해서 비즈니스를 만들어가자라고 해서 저희가 꼭지가 또 하나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을 대표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직원들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활성화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도 드리는 겸 그리고 만약에 직원분들이라면 솔직히 해외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비즈니스를 같이 하다가 내가 직원인데 나 이 아이디어가 너가 너무 좋아서 이거 가지고 나갈 생각인데 너 여기에 나랑 같이 동참할래? 라고 물어보는 게 되게 쉬워요. 그게 당연하고 근데 한국은 그게 잘 안 되죠. 이거 다 내 거. 네 머릿속에서 나온 거 다 내 거. 이 특허 내 거. 다 이거잖아요. 국내는. 네. 그래서 직원분들도 아니면 뭐 회사에 존속되어 계시는 분들도 이런 방향성도 있으니까 편안하게 제안해 볼 수 있는 자리도 한번 본인들이 이렇게 와이프사고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또 꼰대 마인드 아니에요. 얘기 드렸어요. 네, 전혀 꼰대가 아니고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에디님의 말씀에도 진짜 공감을 하고요. 어떤 한국에서의 그런 부분도 그렇고 꼭 한국이 아니더라도 그 대표가 가진 리더십이나 혹은 그 대표가 갖고 있는 기존 경험, 옛날에 뭐 배신을 많이 당했다라든지 알 수 없는 여러 역사들에 의해서 결국은 되게 사람들의 생각도 다르고 이상적인 부분을 좇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에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방향을 위해서 주변을 정말 잘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고 대표 혹은 뭐 팀장이나 팀원의 입장이더라도 내가 꼭 어떤 욕심을 부리는 것 외에도 다른 사람이 잘 되면서 거기에 내가 같이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좀 더 적은 노력을 들이면서 조금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다만 너무 무료로 봉사하지는 않는 포인트도 좀 가지면서요. 그러면은 너무 좀 좋은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이드님 혹시 말씀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네. 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말씀하셔서 가장 처음 생각났던 게 수익 구조에 대한 그 문제점이었는데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이제 과금보다는 구독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좋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솔직히 과금에서의 장단점과 구독에서의 장단점이 아주 큰데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면 그거에 대한 예 같은 것도 들어주시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솔직히 구독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한번 결제를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이 결제를 끊기 전까지 계속 구독료가 계속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익 창출 면에서는 되게 좋은 반면에 대신 이제 큰 돈은 벌 수 없는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걸 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과금과 구독 그리고 거기에서 벌어지는 장단점에 대해서도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이야기를 나눠갈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에디님이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채팅방에서도 현님이 한국에서의 어떤 그 직원과 대표의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김기훈님께서도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를 장려하는 분야와 그게 아닌 분야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도 정말 공감을 해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공장이고 어떤 거 아니지만 어떤 생산을 직접 하거나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되시는 경우에
막 다 감시도 해야 되고 눈으로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손이나 다른 걸로 뭔가 딴짓을 한다 하는 부분이 물리적으로 어려우실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솔님께서는 미국에서 테크 회사는 근데 그렇게 장려하지는 또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야의 차이도 있는 것도 있지만서도 또 어떤 환상을 가지는 것보다는 본인의 이득과 그 다음에 그런 비즈니스적인 이득에 대해서 같이 좀 잘 고려를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코멘트를 주셔서 또 그 부분도 굉장히 서로 참고가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즈음에서 오늘의 자리는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을 관련해서도 그렇고 기존에 다뤄던 뭐 사이드 프로젝트나 스타트업 관련된 여러 주제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제 다른 코멘트나 나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다 혹은 이런 것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게 있으면은 채팅방에서도 다양하게 말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리스너분들한테 가장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분으로 올라와 주셔서 같이 대화를 나눠주시거나 혹은 자리를 지켜주시는 원영님, 에릭님, 에디님, 제이드님한테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까 서울 날씨가 조금 별로라고 에디님께서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의 하루는 좀 좋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덥지도 너무 에어컨 때문에 너무 춥지도 않은 적절한 온도에서 좀 즐거운 하루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모티콘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모티콘 이렇게 주시면은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네, 평소에도 기운이 나지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로 마지막으로 조금 채팅방에 올라온 내용 조금만 더 소개를 드릴게요. 그 현님께서는 이제 중장년의 경우에 사이드 프로젝트에 좀 장려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세원님께서는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한 임직원의 공감대 형성에 대해서도 추후에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배우환님께서는 마켓 드라이빙 둘 다 강약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혁신성이 높다고는 해도 또 소비자가 제품을 인식하거나 그 구매 경험의 사이클을 만드는 데에서 비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보니까 제품에 대한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도 중요한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아까 그거 첨언하려다 잠깐 까먹은 게 그 혁신이, 그러니까 지금 요한님께서도 말씀 주시고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 주신 부분인데 혁신이 너무 뛰어나면 결국 소비자가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거에 이제 극단적인 예시로 자주 드는 게 조선시대에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그걸 사람들이 쓸 수 있었을까? 라는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핸드폰을 쓰다가 스마트폰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쓸 수 있지만 조선시대에 갑자기 스마트폰이 떨어지면 과연 얼마나 그걸 이해하고 그 사람들이 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채팅창은 저 위에 있는 확성기 버튼 혹은 제 프로필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클럽하우스에서 들어주신 분들도 카카오 오면서 들어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모티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은 닫을게요. 네, 3, 2, 1